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박은혜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변함없이 출판사로 향합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저는 현재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일하며 책과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저의 삶 뒤에는 결혼 생활 속에서 겪은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23살 때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선배인 민우 씨와의 5년간의 연애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캠퍼스의 낡은 벤치에서 첫 데이트를 했던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의 꿈과 열정을 공유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서로의 단점마저도 함께 웃어넘길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가까워졌고 결국 오랜 시간 동안의 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우 씨는 대기업에서 유능하게 일하는 회사원이었고 저는 그의 든든한 반려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갔습니다. 저의 꿈은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출판하는 것이었고 민우 씨의 꿈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결정한 순간부터 예기치 못한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는 민우 씨의 어머니인 김영자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꽤나 이름이 있는 화가였으며 겉보기에는 우아하고 세련된 중년 여성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민우 씨의 부모님 집에서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식탁 위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민우 씨 어머니는 저를 눈여겨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의 능력 있는 회사원인데 너 같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애랑 결혼하면 격이 안 맞지 않겠니? 라는 말은 저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저의 외모, 배경, 심지어 직업까지 문제 삼으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억누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민우 씨 어머님과의 관계는 어느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매번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민우 씨 어머니는 드레스 선택부터 하객 명단, 심지어 결혼식 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간섭하셨습니다. 드레스 선택을 하러 갔을 때 그녀는 제가 고른 드레스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이렇게 평범한 드레스는 우리 집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려 했지만 점점 그녀의 요구가 지나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개 따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결혼식 비용의 절반은 돼야 하지 않아요. 이런 요구는 저와 부모님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과격한 요구는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마지못해 그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대신해 결혼식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희생과 타협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긴장과 설렘 속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드레스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으로 제가 평소 선호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자유를 얻는 기분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에 참석하며 제 드레스를 두고 불만을 표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화려하지 않니? 좀 더 눈에 띄게 입는 게 어떨까?
라며 제 베일을 잡아당기시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내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지적하시며 하객들 사이에서도 눈치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비통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식 후 남편과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손을 꼭 잡으며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간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집을 방문하여 우리 생활을 감시하시며 매사에 시비를 걸으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밥은 제대로 해주니? 집안일은 잘하고 있니? 라는 말은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를 참고 넘기려 했지만 그런 잔소리는 제 마음을 점점 무겁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시어머니의 방문을 예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친 마음을 안고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남편은 절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다시 확인했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결혼 1년 차였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습니다. 저는 피곤함을 느껴 소파에 누운 상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옷을 벗으며 힘겹게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이고 소리를 몰래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집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의 소리는 걱정과 애정이 섞여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갑고 무시무시했습니다. 민우야, 나도 알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며느리는 그런 게 아니야. 새아기가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걸 보니 아쉽다 못해 실망스럽다. 저는 그 통화를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직접 듣게 되자 마음 한켠에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결혼 생활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복잡한 관계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말과 남편의 걱정이 교차하며 맴돌았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까지 바라보는 걸까? 어쩌면 그녀의 반대는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꿈꾸던 이상적인 가족 모습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역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침실에서 저와 거실로 나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위로를 시도했지만 그날 밤의 공기는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우리는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점점 줄여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제 직장에 전화해 내 며느리가 회사는 잘 다니며 일은 잘하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저의 상사에게 연락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고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갈등과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거리두기는 처음에는 저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저와 남편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외부의 간섭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던 중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계신 한 피해자의 자녀가 찾아오며 밝혀졌습니다. 그 자녀는 제가 일하는 출판사에 찾아와 당신 시어머니가 과거에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셨습니다. 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자녀는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시어머니가 화가로서의 성공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폭로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한 작은 마을에서 무명의 화가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예술적 영감과 명성을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화가의 작품을 몰래 도용하거나 경쟁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의 작품이 더욱 돋보이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과거에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때로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사람들의 삶을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녀의 방문 이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안다고 해서 지금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의 과거가 그녀가 현재 저희에게 보인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누었고 그 역시 깊은 고민 끝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녀의 과거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굳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저는 혼란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나타나면서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내 잘못된 선택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다니. 정말 미안하다, 애들아. 이제는 내 잘못을 바로잡고 싶구나. 그녀의 사과는 진심 어린 듯 보였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지셔야 해요. 저희도 이대로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남편의 결단을 존중하며 우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저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며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가족 간의 신뢰와 이해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은 우리는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쌓아가며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도 지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서서히 연결고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 가족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저녁이면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성취와 친구들과의 에피소드를 자랑하며 저희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점점 더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셨고,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창의적인 놀이 시간을 갖거나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예술적 재능을 전수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바로 여러 작가들의 경험담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들을 모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도 제 제안에 기꺼이 동의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한 소소한 순간들, 시어머니와의 화해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특히 저희 부부가 겪었던 갈등과 화해의 순간들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를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의 감정들이 현재의 저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저희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우리는 그들의 반응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이는 큰 관심을 보이며 저희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저희 가족의 이야기에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출간된 날, 우리는 가족 모두가 참여한 작은 행사장을 마련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들과 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모아 만든 작은 앨범과도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남편은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의 의미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행사 후 독자들로부터 많은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힘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고, 가족 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피드백에 큰 보람을 느꼈고, 저희 가족이 겪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어떤 독자는 자신의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저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저는 출판사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면서 각자의 꿈을 키워나갔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술 학원을 개설하여 지역 아이들에게 무료로 미술 수업을 제공하며 자신의 재능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변화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녀와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계획해온 미술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열정을 응원하며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을 준비하며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전시회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협력하며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전시회 포스터 디자인을 도왔고 남편은 회사의 인정 네트워크를 활용해 홍보를 도왔습니다. 저는 출판사와 연계해 언론사의 관심을 유도하며 전시회 홍보를 맡았습니다. 전시회 날 시어머니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변화된 모습과 진심이 담긴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려는 그녀의 노력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 진심으로 고맙다, 애들아.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우리는 한없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족의 힘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모든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저희에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거실에 모여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야경은 저희에게 또 다른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걸 이겨내고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게. 그의 말에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우리의 사랑과 신뢰가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시련과 갈등이 있었기에 현재의 행복이 더욱 값지고 앞으로 맞이할 미래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다가올 내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상처보다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인생이 저희에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시련과 갈등을 통해 가족 간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용기와 진실을 마주하는 힘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며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의 곁에서 성장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푸른 나무입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